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강원도에 좀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등산로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워낙 험해서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곳인데 희미하게 길만 있습니다.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서 눈쟁이 냉이가 제법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계곡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끼도 많이 껴져 있죠. 밑에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고요. 우리가 팥고비라고 부르는 참새발고사리가 벌써 활짝 폈습니다. 참새발고사리는 활짝 피면 푸른색으로 변하지만 줄기는 팥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쟁이 냉이가 꽃이 활짝 펴서 지금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지만 야생화로서의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소중한 나물이자 식물 자원입니다. 요거는 아직 어린데 굉장히 어리잖아요. 제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잎이 7장. 요거는 포엽이 그냥 있습니다. 포엽이 까만색이고 뾰족하죠. 까만색이고 뾰족하고 그러면 제가 들매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잎은 아직 어려서 7장 밖에 안 되는데 들매나무입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어떤 식물들이 주로 있는지 확인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참반디는 붉은 참반디가 있고 참반디가 있습니다. 참반디는 여기 가운데 꼭지점에 붉은색 점이 없습니다. 요거하고 붉은색 점이 있는 붉은 참반디가 있는데 붉은 참반디는 맛이 조금 써요. 참반디보다 맛이 좀 쓰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점이 없다는 거, 잎에 반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갈라져 있다는 거, 5갈래로 갈라져 있죠. 붉은 참반디는 이렇게 갈라져 있고 진봄은 갈라지지 않고 끝에가 이렇게 결각만 있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나무라고 독초하고 구분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참반디입니다. 붉은 참반디는 잎이 조금 주름이 져 있는 것 같고 가운데 부분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고요. 붉은 참반디는 이렇게 반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눈빛 승마는 옛날부터 나물로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어린 순만 나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나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데친 후에 하루 정도 우려야 되고 묵나물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둥글레 중에서 포엽이 널찍하게 생긴 용둥글레입니다. 용둥글레도 안면, 목포 지역 이름이 붙는 용둥글레가 있습니다. 대부분 용둥글레가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뿌리를 둥글레처럼 약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잎은 식용해도 됩니다. 눈쟁이 냉이 꽃은 장관을 이루면서 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져가지고 씨방이 맺힐 그런 시기라서 꽃이 없는데 여기 전부 피어 있을 때는 아주 멋지게 장관을 이루고 있죠. 또 너덜지대를 올라가야 되네요. 동풀 지나서. 자,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카메라는 끄고 지나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쭉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잎이 많이 갈라진 거. 도깨비 부채. 검의귀과 식물인데 나물은 하지 않고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꽃이 이뻐서 향기도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식용은 하지 않습니다. 물이 지어서 군락을 이루고 꽃이 피면 굉장히 멋있는 야생화가 되죠. 풀솜대가 막 올라오는데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둥글레는 여기 잎자루 여기 겨드랑이에서 꽃이 피고 아래쪽으로 향해서 피는데 풀솜대는 잎 마지막 끝에서 최첨단에서 피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둥글레도 식용, 풀솜대도 식용하는 거니까 굳이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니시면서 이런 식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높은 산에 가면 눈개승마, 우리가 삼나물이라고 부르는 눈개승마가 많다는데 얘가 맞을까? 비슷해 보이죠? 근데 밑에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눈개승마는 털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지 끝에도 털이 많이 보이죠? 눈개승마는 맨질맨질하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눈개승마하고 지금 노루오줌하고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털이 있냐 없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 고강나무 순 보세요. 야, 요런 거는 몇 개만 뜯어도 통통한 게 아주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가져다가 데칠 때 아주 많이 데치면 이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그냥 뭐 먼지 털어낸다 생각하시고 살짝만 넣었다 꺼내시면 오이향도 살아있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는 맛있는 오이순나물 먹을 수 있습니다. 고강나무입니다. 이쪽 강원도나 경기도 쪽 분들은 이 나무순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이 나무순은 박쥐나무순인데 이 잎을 경상도 지방, 특히나 부산, 울산, 경남 쪽 분들, 포항 쪽 분들은 엄청 좋아하죠. 곰취하고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남방잎, 방잎이라고 부르는 박쥐나무입니다. 옆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좀 알았다고. 자, 보세요. 포엽이 뾰족하고 지금 갈색이 좀 많이 탁해졌죠. 뾰족하게 편촉같이 생겼습니다. 요게 없을 때는 이게 이제 떨어져서 없잖아요. 입장수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어머나 얘는 입장수가 7장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요런 거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잎이 뭐랄까 물풀의 나무는 이렇게 이쁘게 타원형이 아니고 이 끝에가 뭉툭하게 하트형 모양으로 되거든요. 물풀의 나무는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실 줄 알면 충분히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순 중에 오미자순도 이거 나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미자순은 오미자 맛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형적인 입장수가 13장짜리네요. 11장짜리. 요렇게 3장에서부터 저는 17장까지도 확인했거든요. 홀수로 생기고 밑에 포엽이 뾰족하게 생기고 요거만 확인하실 줄 알면 이 맛있는 나물 들미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옆에 있는 눈빛승마, 요 눈빛승마거든요. 눈빛승마하고 조금 쭉 줄여볼까요? 노루삼하고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노루삼은 2번 갈라지죠. 2번, 우상으로 2번씩 갈라지면서 잎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2번 정도, 3번 정도 갈라지면 더 이상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 꽃이 애기들 젖병 소독하는 솔처럼 흰 꽃이 이렇게 핍니다. 하지만 우상으로 갈라지기는 하지만 삼출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눈빛승마의 특징이고요. 눈빛승마는 중간에서 계속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장을 1m 이상까지 성장하는 것이 다르고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둘 다 나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나물 시기가 지났죠. 눈빛승마와 노루삼입니다. 이제 군데군데 낮은 곳은 꽃이 다 졌고 지금 애기들 젖병 소독하는 솔같이 생긴 노루삼 꽃이 막 피고 있고요. 여기 바위에 둥글둥글하게 생긴 범애기과의 바위 떡풀입니다. 바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바위 떡풀이라고 해요. 요거는 생으로 생쌈을 하셔도 되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꽃이 바위 떡풀, 바위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바위에서 자라는 고산지대에 자라는 이 식물은 바위치가 아니고 바위 떡풀. 우리가 화단에서 많이 보는 식물은 무늬도 있죠. 하얀색 줄무늬가 가 있는 식물은 바위치.
얘는 바위 떡풀입니다. 요거는 생쌈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있는 바위치는 많으면은 묵나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나물입니다. 참당귀가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종입니다. 이렇게 습한 곳, 높은 곳으로 올라오면 저쪽 전부 다 참당귀가 있네요. 오늘 점심 일용할 반찬이고요. 여기도 보면 바위 떡풀이 바위 전체를 이렇게 수놓았습니다. 이거는 넓은 잎을 따셔서 이거 쌈을 싸 드셔도 돼요. 좀 작기는 하지만 여러 장을 싸서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바위 떡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쥐 나무가 아니고 나물입니다. 박쥐 나물은 병풍쌈하고 같은 속이에요. 국화과 박쥐 나물 속에 병풍쌈도 들어있고 박쥐 나물도 들어있습니다. 요 위에 끝부분 연한 잎을 채취해서 묵나물 하시면 참 좋습니다. 바위에서 이런 풀이 살아가는 거는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잣나무가 여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래 못 살겠죠. 이런 식생들이 강원도의 높은 산은 드문드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보면 엄청 흥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진만 찍고 뒤돌아서죠. 서돌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소로치라고도 하고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